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33% 하락, 코스닥은 0.03% 하락으로 보합 마감했습니다. 저번 주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고점 대비 한 6%가량 하락이 나왔죠. CPI 물가지수 발표하고 잠깐 기분이 좋았다가 FOMC 회의 겪으면서 그대로 그냥 추풍낙엽처럼 조정이 나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하면 한 8%가량 하락이 나왔는데 그에 비해서 뭐 우리 증시 선방해주긴 했습니다만은 미증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증시 뭐 잘 버텼다라고 해서 뭐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오른 게 없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도 반영이 좀 덜 됐던 그럼 뭐 이제 최근에 정말 11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매매하기 좋았던 게 뭐 9월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도 괜찮았고 10월은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10월, 11월 네옴시티 2차 전지, 원전, 뭐 재건 이런 굵직한 테마의 어떤 화랑장을 만들어주면서 매매하기 정말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뭐 이제 고객님들이나 정혜원 방에서도 수익이 엄청 많이 났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걱정을 했던 게 이렇게 굵직한 테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있던 때가 딱 네옴시티 재료 소멸을 앞두고 있던 빈살만 왕세자 방한이었던 17일이었고 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모든 테마가 전부 불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뭐 셋째 주, 넷째 주, 뭐, 매매할 종목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도 할 만은 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정말 테마도 급격하게 죽고, 시장도 보시면, 요때가 정확하게 11월 16일이니까, 네옴시티가 14일까지 제가 시세 내고 죽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 여기, 요렇게까지가 우리가 매매해서 좀 수익을 내기 좋은 테마 장세였고 요 날부터 한 12월 요때까진 그래도 보시면 시장이 이렇게 좀 지리하게 하락이 나왔지만 반등 나올 때도 한 이틀씩 나오고 그러니까 가장 힘든 장이 뭐냐면은 뺄 때 졸졸이로 빼고 반등 하루 나오고 다시 죽고 요런 게 힘든데 그래도 반등 나올 때 이렇게 이틀씩 나왔던 날들이 있어요. 이때도 보면은 여기서 박스권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상승이 나와줬잖아요. 이런 변동성들이 존재하면 그래도 할 만한 시장입니다. 근데 12월 초 딱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2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늘까지 12거래일인데요. 여기서 뭐 시장이 1% 이상 반등 나온 날이 요 날이 0.98이니까 뭐 하루라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요 날 해가지고 딱 이틀 요 날은 이제 종가상 워낙 이제 개파락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전일 종가 대비 1% 이상 상승한 날이 지금 12월 들어서 12거래일 동안 딱 이틀이라는 거죠. 코스피도 무지막지하죠. 지금 12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와 진짜 이거 답답하죠. 줄줄줄줄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도 반등 이 정도 나왔다가 만약에 이렇게 죽었으면 그래도 단기 스윙이나 뭐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요 반등에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반등이 없이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니까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매매하기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건 그러니까 시장의 등락보다 중요한 게 저는 이 테마의 질적인 어떤 장세 테마 장세가 화랑이냐 불황이냐 그리고 변동성이 얼마나 시장에서 주어지느냐 이 부분이 우리 이제 트레이딩하고 단기 스윙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수익을 좀 수월하게 내느냐 질질 좀 시장한테 계속 끌려다니고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도 시원찮게 나오다가 죽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어떤 시장이 단순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보다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막말로 시장이 상승한다라고 해서 뭐 요런 장이 또 뭐 우리 이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좋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오르고 반등 나올 땐 잘 나오고 또 적당히 눌릴 땐 눌려주고 뭐 개파라 크게 해서 시작한 날도 있고 그 이런 장들이 저는 더 수익 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매매하기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장이죠. 졸졸졸졸 흘러내리고 반등은 없고 이런 장인데 거기다가 지금 시장의 테마도 정말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요거 미국 차트 한 번만
기술적으로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이때 당시 이제 다우가 바닥 대비 20% 넘게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이 나와줬고, 지금 여기 이렇게 이제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해줬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CPI 물가 지수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때 했던 멘트는 좀 뭐냐면, CPI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온다고 해도 여기서 더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전부 뭐 회복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지금 내년에 침체에 대해서 이제 뭐 우리가 시장이 금리의 발작을 일으키다가 이제는 진정한 리세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물가 지수 나온다고 해서 얘가 여기서 만약에 6% 7%만 오르면 다시 신고가예요. 야, 이거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갑자기 다시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보러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조정은 조금 필요한 상황이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거는 다우는 힘을 좀 못 쓸 것 같고 나스닥은 그동안에 좀 많이 오른 게 너무 이제 눌려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힘을 조금 써주지 않을까요?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아직까지는 맞지 않게 된 거죠.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우리 증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뭐 이제 좀 충격도 덜하고 반등 나올 때 조금 더 잘 반등해주는 모습이 있어서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가 원체 이제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이쪽으로 좀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와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찌됐건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힘을 낼 때 우리 증시도 힘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반등의 구간에는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해줬고 돌파 후에 조정 구간에서 다시 이제 추세 상단 구간의 지지가 조금 일어났기 때문에 기술적의 반등이라도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깨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약간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 돌아가면 우리 증시도 지금 이렇게 좀 막혀 있잖아요. 코스피도 다우랑 약간 비슷한 구간 안에는 있습니다. 이 추세 상단을 돌파 후에 추세 상단까지 다시 밀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잡아주고 좀 이렇게 다시 돌아 나가게 되면 뭐 급등하고 이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 이제 저점을 다시 깨고 전저점을 트라이하러 가느냐 1번 전저점까지는 가지 않고 여기서 기간 행보로 뺀다가 2번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기간적인 조정 구간으로 지리한 그러니까 정말 아주 가격적으로 하락을 시켜서 개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라 죽여서 개미들을 지치게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가격 조정보단 아무래도 낫잖아요. 답답한 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 이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완벽히 지금 저점을 지지했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뭐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뭐 이탈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 이렇게 추세의 어떤 상단을 이번에는 조금 뚫어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저는 자꾸 그렇게 보여는 집니다. 여기서 여기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이 한 번만 좀 나와주면 그때는 추세 상단을 좀 올라타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여기서 얘가 올라타지 못하고 음봉을 이렇게 710포인트 혹은 뭐 700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700포인트를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위험 신호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네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2022년이 2주 정도가 남았는데 지금 남은 2주 동안 뭐 드라마틱한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좀 잘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떠나서 지금 정말 뭔가 좀 시장에 굵직한 주도 테마, 이거는 매매를 좀 할만하다. 1파에서 그치지 않고 2파, 3파까지 넘어갈 만한, 뭐 바로 우리가 10월, 11월에 매매했었던 뭐 네옴시티나 요런 정도의 지금 굵직한 테마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 테마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거래 대금이 감소하고 화랑이 아닌 불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 제약주들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순환매 가 뭐 백신 치료제도 갔다가 마스크, 그 다음에 뭐 진단 키트, 오늘은 뭐 재택까지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요. 이게 이제 한 바퀴 더 돌아주려면은 얘네가 이제 2파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화일약품이나 이런 애들이 1파만 나온 상황입니다. 1파만 나온 상황인데 단기 고점 정도는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눌렸다가 시간을 갖고 다시 2파로 넘어가 줘야 또 한 번 얘네들도 순환매가 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뭐 이제 다이렉트로 1파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뭐 아직 단기 과열의 리스크에서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내일 갭 띄우고 한 번 더 쳐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뭐 지금 볼 게 진짜 코로나 관련주 정도밖에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뭐 제약주 중에서는 화일약품이 끼가 좀 좋아요. 그리고 경보제약, 그다음에 뭐 국제약품이 예를 들면은 이런 어떤 상한가 종가 구간을 좀 지켜내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롤링이 좀 일어나는지, 그렇게 되면 한 2파 혹은 뭐 전고점까지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받고 뭐 이런 식의 한 반등 정도는 뭐 노려볼 수 있는 자리. 그다음에 뭐 영진약품도 1파, 2파, 여기서 이제 3파 혹은 쌍봉 정도 만들러 가는지 모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기 과열 때문에 얘가 뭐 1, 2, 3, 4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끌 수도 있겠죠. 피해 가려고. 그러다가 한 10일 정도 롤링 치다가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가 나노엔텍이 일단은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 조금 그러니까 요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고 나서 뭐 갭을 뭐 엄청 높게 띄우고 변동성 되게 크게 가져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이날은 굉장히 핫했지만 다음날 그냥 뭔가 거래량이 너무 죽으면서 전혀 핫하지 않은 이런 모양새를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뭐 진단 키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뜬구름 잡는 테마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면 이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도 어떤 소테마가 더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다 말은 되니까요. 뭐 그래서 뭐 감기약이나 해열제 관련주들이 지금 가장 좀 강하다라고 보고 있고, 얘네들이 지금 가장 강한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 최근에 때를 많이 타면서 시세를 낸 애들보다는 항상 새로운 애들이 항상 가장 강하기 때문에 눌려있던 제약주들이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진단 키트도 뭐 오늘에 이제 휴마시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 휴마시스 언급 드렸던 게 뭐 중국 코로나 관련 테마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형성이 되기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는 말씀드리면서 이미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상상인가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참 이제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어떤 재료가 코로나주는 완전히 그냥 뭐 움직임이 없을 때였고, 미디어 콘텐츠랑 뭐 화장품 관련주도 뛸 때인데 뭐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는 증가할 것이고, 중국 혼자 정말 뭐 전 세계가 홍역을 앓았던 2년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으니 중국에서만 또 다시 코로나 관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 드리고 한 2, 3일 있다가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마스크도 지금 중국의 6배가 넘는 가격에 뭐 팔리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KM제약도 뭐 한 번의 반등 정도는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웰크론이랑 다른 애들이 좀 같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때도 이제 근데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은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갭 장대음봉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전고점 넘으면서 시세 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얘네도 마스크 관련주들도 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이러다가 이제 웰크론이 갑자기 뭐 또 며칠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뽑아주면서 여기 3,800원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게 이제 준비를 했던 파동이구나라고 뭐 이해를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뭐 산소포화기랑 음압 쪽은 뭐 아직까지는 저는 얘네들이 순환매가 한 번 더 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메가시에서도 아직 시세가 완전히 뭐 그러니까 흐름이 깨진 건 아니에요. 요즘 또 트렌드가 한 이음봉으로 막 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메가이CS나 뭐 GH 신소재 같은 애들이 차트도 조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한방 순환매로 돌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뜬금없이 재택근무가 순환매가 돌았죠. 그래서 소프트캠프랑 뭐 알서포트 이런 애들 예, 상한가 간 애들이 있었던가요? 재택근무가 상한가는 없었죠. 갔으면 뭐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재택근무는 조금 그 중국 코로나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유사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치료제 백신 애들도 일단은 일동제약을 저는 재료도 좋고 해서 조금 시세가 더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네요. 이거 눌림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얘가 이렇게 양봉을 뽑고 다시 만들어 가려면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렇게 뭔가 급하게 반등 없이 빠지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다이렉트로 5일선까지 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약간 그냥 1, 2%짜리, 2, 3%짜리 5일선이나 이런 구간에서 단타 용도로 먹고 일단은 버려야지 이거를 뭐 사가지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어떤 분봉상의 흐름으로 보긴 좀 힘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금요일 날 추가적으로 좀 모습이 좋으려면은 오늘 약간 제주은행 같은 모습을 보였어야 맞습니다. 뽑고 나서 오전에 또 이렇게 시세를 좀 준다든지 최소한 윗골이라도. 근데 이렇게 이제 힘없이 갭 살짝 띄우고 빠지는 모습 보면서 얘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일동제약도 보면은 뽑을 때 시원하게 뽑고 내릴 때 반등 없이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서 물론 이제 이때 이 앞선에서는 재료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었지만 근데 조금 이렇게 되면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화이자 관련 주로 좀 올랐었던 KPX 생명과학이나 뭐 소마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더나 파이프라인 확대에 따른 이제 매출 증가 기대감으로 오른 거라서 100% 중국 코로나주라 보기에는 좀 힘들죠. 모더나가 이제 미국장에서 굉장히 급등을 했을 때 같이 오른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중국 코로나보다는 모더나가 미장에서 좀 다시 오르면 얘도 조금 이렇게 재료가 될 수 있을 거고 모더나가 만약에 이제 미장에서 뭐 내리면 또 내려가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습니다. 약간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뭐 지금 중국에서 서방의 어떤 치료제나 백신을 전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게 재료가 되는 건가라고 사실은 상한가 갈 때 의문은 조금 있었거든요.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 반등 없이 이렇게 일단 밀렸고요. 최근에 뭐 이런 식으로 빼다가 반등시키는 경우가 뭐 없진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위니아처럼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습을 가져갈지 KPX 생명과학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 정도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장품 애들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1파 후에 2파로 넘어가느냐 이대로 죽느냐 어떤 기로에 있는데, 보시면은 세화 PNC도 그렇고 한국화장품 제조 다 1파 나오고 일단은 요 정도 구간에서 특별히 시세가 훼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아마 시장이 답답함을 좀 넘어서는 찐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때 반등이 같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박스 여기 고점 있죠, 여기를 뚫어내는지 못 뚫어내는지 그 부분을 조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FNF 홀딩스는 요 정도 가격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단기 뭐 반등을 한번 노리고 접근을 해볼 만한 되게 아름다운 차트다라는 생각 가지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컨텐츠 애들은 조금 한 번씩 시세가 칠 만큼 좀 다 쳐버린 감도 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시간과 조정 구간이 필요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 나가더라도, 근데 얘네는 원체 가격적으로 지금 바닥권에 있어서 얘네도 뭐 이대로 그냥 완전히 뭐 죽어버리기보다는 장만 좀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조정 나왔다가 이렇게 돌아 나가는 구간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뭐 아바타 2나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굵직한 어떤 뭐 콘텐츠 관련 재료들도 살짝 이제 재료 소멸로 가는 느낌이 또 있어서 미디어 콘텐츠주들은 조금 약세를 할 수도 있겠다.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조금 가지고 있고요. 뭐 재벌집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5G 관련주들은 제가 요날 여기서 죽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날 확률이 좀 높게 본다라는 말씀을 14일 방송에서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에이스테크는 한 17%, 18%가량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가레인도 얘가 이제 금요일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종목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 매매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고,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에 오면 사고 상단 가면 팔고 요거만 그냥 반복했어도 몇 번을 먹을 수 있는 주식이다 보니 앞으로 어떻게 롤링이 될지, 이 장대 음봉이 페이크봉 매집봉이 될지 조금 더 뭐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얘도 원체 너무 이제 티나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쉽게는 또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박스 하단을 깨지 않고 또 다시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 장대 음봉의 고점을 넘기는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뭐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겨울 관련해가지고 뭐 경동 도시가스를 저도 그냥 보고는 있어요. 차트 움직이는 게 조금 예전에 경동 도시가스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서 얘가 항상 뭐 그냥 뽑고 그냥 죽는 앤데, 뭔가 이번에 이때 인동 첨단 소재 재료랑 엮었다가 다시 뽑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당장 지금 접근할 건 아니지만 좀 공부용으로 보시라는 말씀에서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다가 요때 한번 뽑았지만 이거를 유지를 못 해주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이 박스권의 상단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안착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을 또 채우고 또 눌렸다가 3만 원을 어느 날 굉장히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얘가 뭔가 조금 준비를 했나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한참 추워서 가려면 이제 곧 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안 보내면 또 뭐 재료가 언제 또 핫해질지 모르니까.
아무튼 얘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뭐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뭐 테마들 말고 재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래서 시세가 좀 날 수도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찾아보는데 요즘 진짜 종목도 없고요.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이고 하니까요. 너무 뭐 치열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소소하게 연말하고 내년을 준비한다 생각하고 시장에 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 시장입니다. 네,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뭐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은 카톡 주시면 초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